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지난달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이 임명됐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행정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2주 연속 양 행정시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김완근 지방이사관에 임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패널로 허은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7월 1일 취임했으니 이제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제주 시민, 제주 도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7월 1일 제주시장에 취임한 김완근입니다.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한 35일 어간이 여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한 35일간의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 더 많이 경청하고 현장에 조금 더 많이 가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시작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취임 소감이라고나 할까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40년 동안 1차 산업에 종사했고 네. 농민운동을 했고 짧은 의정활동 한 4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우리 50만 시민이 계시고 각양각색의 민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산업 쪽의 민원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예. 다른 산업 쪽의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과 현장의 시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이렇게 시정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환경 미화 체험으로 시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왜 환경 미화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환경 미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쓰레기 분리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 잘 된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보고 예.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단계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2시간, 예. 2시간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실제? 제가 염려했던 대로 분리수거가 생각만큼 안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더라. 예. 더더욱 심각한 거는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예. 벌써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려서 예. 구좌 앞 동북에 있는 자원환경센터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죠. 예. 반입하는 차량을 일일이 점검도 하고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는 반입 금지를 시키겠다고 해서 예. 가뜩이나 날씨가 더운데 맞습니다. 예.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또 협의체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행히 추석 전까지는 시범으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예. 전수조사는 좀 뒤로 미루기로 합의를 일단 봤는데 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이제 2년입니다. 뭐 길면 긴 2년이고 짧으면 또 짧은 2년인데 앞으로 제주시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 큰 비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근이가 시장으로 취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농사꾼 시장이 되니까 1차 산업 쪽만 비중을 둘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 비중이 1차 산업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예. 제주도는 한 11% 정도 비중을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지역 경제의 기본은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1차 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평소의 소신,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산업 비중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보고. 예. 어떤 부분에서 2006년도에 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김태환 지사님께서 친환경 농업도를 선포했습니다. 예. 제가 시장으로 와서 통계를 봤더니 친환경 농업이 가장 기본인 예. GAP라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예. GAP 인증. GAP 있습니다. 예. 이 인증도 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감히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 임기 동안에 GAP 인증 농가를 50%까지 확대하고 예. 육지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제주도 농축산물은 친환경 농축산물이 50%를 차지한다. 예. 한 가지 더 첨언한다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삼다수가요. 예. 아시는 대로 전국의 생수업체가 한 80업체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주도에서 생산한 삼다수가 47%의 시장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삼다수하고 제주도 농축수산물에 생산되는 농업용수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삼다수로 지은 제주도 농축수산물,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어서 GAP 인증을 50% 이상 받은 농축수산물이라는 홍보 전략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을 잘 살려내면 이와 연계해서 관광산업, 문화적인 부분도 체험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제주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중복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임기 중에 네. 특별히 이것만큼은 꼭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좀 분야나 현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전자에 말씀드린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1차 산업, 예. 두 번째는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제값 받는 예. 그런 대안을 지금 이미 우리 실무국장님한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냐면 유통 단계를 예. 한 단계 정도는 줄여보겠다. 줄이자, 예. 그래서 제주도에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에 육지부에 있는 농협 하나마트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많은데 가락동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하면 거기에서 중도매이나 경매사분들이 와서 사다가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렇죠. 예를 들어 구자업 당근하면 저희들이 육지부 농협하고 연결시켜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쪽 다이렉트로. 마트에 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쪽 부분은 좀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예. 한농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한 13만 회원이 되는데 제가 한동현 도회장도 하고 중앙부회장도 하면서 예. 저 한동현 도회장 당시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선문화축제가 바로 끝난 그 장소에 유출했는데 이번에 통계를 봤더니 15,6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더욱 중요한 거는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저희들 처음 오신 분들이 40%였습니다. 예. 98년도인데요. 98년도. 예. 그때만 하더라도 육지배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 처음 오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 넥트가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조합장님이 한 222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네. 220. 그 중에 예. 도시 쪽의 협동조합 조합장님을 한번 제가 분석해 봤더니 한 6, 70여 분 됩니다. 예. 제가 좀 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제가 육지부를 돌아다니면서 판촉도 하고 예. 구자업 당근이 필요한 농협은 바로 구자업 농협하고 그쪽 농협을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은 중간 역할을 하고 행정이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유통 단계를 한 단계만 줄이면 10% 정도 소비자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농가도 한 5% 정도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패널로 이제 허은진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예. 우리 김한근 시장께 궁금한 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좀 신상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주시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좀 올랐었는데 네. 김한근 시장이 후보자로 딱 이렇게 지명이 됐을 때는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굳이 당적을 얘기하자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시기도 한데 후보로 지명된 배경이나 아니면 오영훈 지사와 공감대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 도민을 위한 일에 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영훈 지사님하고는 제가 8대 한나라당 도의원 당시에 의정활동을 같이 해온 경험이 있고요. 그 4년 임기 동안에도 그때 한칠레 한미 FTA 때문에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에서 1차 산업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칠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을 했고 오영훈 지사님이 요즘은 부위원장인데 그때는 간사위원입니다. 2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 때 한 번도 도움을 못 드려서 예. 큰 짓을 피고 이렇게 살아오는 차제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도 김한근이 같은 사람이 행정시장 한번 도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은 더러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번 응모에도 뒤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용기를 내서 응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한근 시장께서는 앞에서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농사꾼이라고 말할 만큼 그 농업 분야 전문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잘 알다시피 제주시는 농업뿐 아니라 좀 여러 현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경제 분야 이런 데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시민들의 궁금증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동안 시장 취임하시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취임하기 전에는 별다른 관심을 못 가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정활동 4년 기간도 농수축산위원회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식경제국이 저희 상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지식경제 업무를 4년간 그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 4년간 접한 바는 있습니다. 시장으로 와서 가장 걱정되는 게 요즘 소상공인하고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일 전에 동문시장도 방문을 했고요. 그 상인 회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1차 산업 다음으로 지역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행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의 가짐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로페이와 먹개비 가맹을 확대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을 때 지금은 지원책이 없는데 시력급여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부분도 좀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도 저희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엊그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읍면동 순회 방문에 나섰고 예.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읍면에 갔을 때는 예. 1차 산업 관련 건의가 많았습니다. 예. 동해 가니까 주차 문제, 주차. 예. 주민센터 청사 문제, 쓰레기 문제, 예.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요. 예. 주 5일 점심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여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는데 예. 나이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너무 힘들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를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건의 말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경청회를 다니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국장님들은 배석토록 했습니다. 같이 가도록. 예. 국장님이 출장 중이가 나면 주무과장님이 오시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실국장이 직접 들으셔야 직접 들어라. 예. 사안에 따라서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저희 평상시 철학 때문에 국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 배석해서 효과를 봤다는 예를 들면요. 예. 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건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네. 제가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가장 빠른 시간에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들이 현장 가서요. 해결 건이 한 7여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의 말씀 주신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고맙다는 문자가 와요. 바로바로 처리해줘서. 예. 예. 이렇게 건의했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처리되는 건 처음 본다. 그리고 확실히 과장님이 답을 갖고 오더라. 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기존의 실과에서 잔여 예산이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투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분도 예. 여러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읍면동에 갔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민원사항을 국장님 책임하에 현장 확인하고 처리 결과나 절차를 저한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과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팀장님까지도. 예.
본격적인 현안 질문으로 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도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많은 도민들이 행정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염려들이 많아서 예. 그때 전진한 혁신안 할 때 저도 혁신안에 한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예. 근데 막상 특별자치도에 출범해서 쭉 진행해오는 과정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단점으로 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을 접수하면 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예. 예. 권한이 없습니다. 도의원님이나 도에 가십시오. 행정이 서비스 질 측면에서 보면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시는 약 18만, 예. 제주시는 50만. 근데 예산 배정으로 보면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제가 여기 와서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더니 제주시가 전체 예산 대비 본 예산만 보면 예. 제주시 예산 2조 한 2천억 됩니다. 예. 그 중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2%입니다. 예. 서귀포시는 봤더니 25%도 됩니다. 예. 제주시가 그만큼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이 산다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제주시에 밀집되어 있다는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시군 체제에서 단체 활동을 10수년 해본 경험이 예. 있습니다. 예. 지난번 오영훈 지사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적임자란 말씀이 뜻을 해석해 봤더니 4개시군 체제에서도 경험해봤고 예.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도 저 의정활동을 특별자치도 원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두 가지 계층 구조를 나름대로 알고 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장단점을 잘 아실 거다 이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시로 가는 게 서비스,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 그 다음에 행정시간의 선의적인 경쟁,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자치권과 재정권과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하나도 행정시에 둘 수 없습니다. 예. 모든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예. 도에서만 위원회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참여권 보장도 어렵고 해서 3개시 체제로 가는 게 맞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행정체제 개편에서 이렇게 제주시만 두고 보면 동제주시와 네. 서제주시 예.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인구수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는 부분이 세수 부분에서 예. 지금 현재 체제로는 서제주권에 많이 세수를 받아들이는 그 분야가 서제주시에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영훈 지사님이 추진코자 하는 그린 수소, 탄소 중립과 연관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동제주 쪽에 많이 지어집니다. 예. 앞으로 시설이 되면 재정 부분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만 빠른 시간에 정리되고 특히 주민투표 관련해서 11월 달 이내에 행안부에서 수용만 되면 금년 내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여행 단계를 걸치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개 단계로 나누는 데는 찬성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행정체제 개편돼서 직선제로 바뀌면 네. 시장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 딱 단지영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청문회 때 어느 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출마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버스로 출근한다라는 예.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은 자전거를 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 시장께서는 이제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지난 한 달 뭐 짧은 기간이지만 좀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평상시도 시내에 이렇게 손님을 만나러 올 때나 저녁 약속이 있으면 버스를 자주 이용해드렸습니다. 시장이 돼서 매주 화요일은 좀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류소에 가서 요즘 굉장히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예. 더운 날씨인데 그 바람이 나오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에어 시설이. 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소리는 요란한데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더운 바람. 예. 그래서 예. 제가 와서 담당 과장님 좀 뵙자고 해서 우리 관내 정류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청 앞에 보면 이렇게 폭우에서 물이 나오는데 예. 이게 보니까 시간제로 이게 그 폭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타이머를 없애고 계속 나오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정류소도 이용해보고 버스도 타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버스를 타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화를 해봅니다. 예.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이번 버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출근은 제가 사는 곳이 조천이라서 좀 멀어서. 너무 원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버스로 다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후 첫 눈에 띄는 성과가 오등봉 민간 특례 협상 타결입니다. 네. 전임 시장 내내 상당한 우유곡절을 겪었는데 취임 후 20일도 지나지 않은 성과입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짧은 기간에 우리 김 시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병삼 시장님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잘 안 돼서 많은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그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은 이렇습니다.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누는데 사업자 측은 공원시설 부분은 나중에 비공원시설 아파트를 먼저 짓고 분양을 시작한 후에 예. 공원시설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 사업비 관련해서는 강병삼 시장님 당시에 계획했던 대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와서 사업자 측과 협상 마무리 어려웠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완공 기간을 나는 같이 가야 된다. 사업자 측은 비공원시설 먼저 하고 분양 계약을 맺은 다음에 맺은 다음에 예, 공원시설 하겠다 이런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국토부 지침을 봤더니 정부 방침으로도 명확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업자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자 측이 쾌히 받아들여줘서 마무리를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타결된 분양가 가격이 보니까 2,628만 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신제주권의 높은 분양가랑 비교해 보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공공이 결합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비싸다, 좀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었습니다. 좀 낮출 수는 없었을까요? 그 부분도 실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00여 채의 아파트를 준공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원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공원시설을 더 줄이면요, 다소 아파트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 많이 축소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업자하고도 한 20여일 동안 협상이 좀 지연된 부분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2,628만 원으로 정하면 민간업자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싸지 않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요즘 평균 민간인들이 지은 아파트 보면요 3천만 원을 넘습니다. 평균 한 3,200만 원 정도 돼서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는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등봉 공원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전임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담당 공무원까지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송 취하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반쪽의 사업으로 전락할 거고 또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현직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도 아니고 예. 전임 시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어서 제가 처음에 그 업자 대표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그 부분부터 합의점을 찾고 다음에 세부적인 논의 과정을 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사업자 측도 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이 돌출되지 않을까 이런 내심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임 시장 당시 제주시의 큰 현안 중 하나가 또 들불 축제였습니다. 여전히 이를 놓고 아직도 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김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이고 전임 시장의 정책 방향 존중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들불 축제 관련해서 우리 강병산 전임 시장님께서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행정이 여러 가지 일 중에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은 저 입장에서도 존중하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두 분 의원님이나 특히 에어로 봉성리 주민들과 긴밀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예.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들불 놓는 것 자체는 안 하는 쪽으로. 예, 예. 빛과 조명이 살아 숨쉬는 쪽으로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번복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패널 질문해 주시죠. 네, 시장께서는 1차 산업 전문가니까 그 현재 제주의 1차 산업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특히 요즘엔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 같거든요. 앞으로의 1차 산업 방향 그리고 농정 정책이 좀 어떻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합니다. 저도 교육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 아쉽게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 내용들이 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3, 4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제주도에 맞는 작목이 뭐일까? 작황이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장이나 기술원 쪽에서 좀 연구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우리 1차 산업 종사자분들한테 미리미리 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제주도는 그나마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예. 논농사가 없다는 얘기는 작목 전환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에서 시설하우스 재배 최대 목표가 5,000헥타일 겁니다. 5,000헥타. 5,000헥타가 상한점인데 거의 지금 5,000헥타에 도달했어요. 이 하우스, 시설하우스의 장점은 노지 재배하면 A라는 작목을 심었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 다시 이게 대체를 하려면 다른 작목을 심었을 때 한 5, 6년이 걸립니다. 수확을 보려면. 시설 재배는 작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2, 3년이면 소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후배 농업인들한테 권장합니다. 농업이 전문이라고 하면 시설 재배를 기본으로 1000여 평 정도는 가져라. 그래서 기후변화위기,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돈벌이 되는 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계절 근로자 부분도 행정이나 농협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후계 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예. 오늘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허은진 기자께서 우리 김한근 시장께 당부 내지는 시정을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이렇게 행보들을 봐오니까 뭐 소통하는 완근히 뭐 이런 슬로건도 거시고 젊은 공무원들이랑 식사하시는 그런 행보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읍면동 순회 방문까지 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뭐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이렇게 좀 실제 각계각층들을 만난 그런 경험들은 아직은 조금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더욱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패널 분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시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으로 토론회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 시민 여러분, 시장 취임해서 35일째 됐습니다. 읍면동 경청에 평균에서 한 500여 분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목소리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찾아뵙고 답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차곡차곡 해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은진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김한근 제주시장으로부터 다양한 비전,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작하는 2년의 임기에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